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드디어 눈 감은 나라에서 눈 뜬 나라가 됐습니다. 9.19 합의 효력 정지, 최전방 훈련도 가능. 어제 그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제 9.19 합의, 문재인 정권 때 만들었던 남북 간에 있었던 9.19 합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 오늘 국무회의 열어서 이걸 의결을 합니다. 뭐 사실상 확정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저희 뭐 독자들께서는 야 북한은 파기했어. 뭐 정지 언제 되살릴 거라는 뭐 희망 가지고 있니? 우리도 파기해버려. 뭐 이런 의견도 있으시던데요. 아무튼 뭐 결과는 비슷합니다. 9.19 합의 효력 정지.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찰 자산들이 이제 북한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하게 우월한 그런 전력이 정찰 자산이었는데 이게 휴전선 근처로 접근을 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눈 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9.19 합의가 정지가 되면은 우리도 이제 정찰 자산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군사 분계선 이 최전방 훈련도 가능해집니다. 대북 확성기 재개에 대한 걸림돌도 사라집니다. 서해 완충구역에서 사격 훈련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정상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도발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9.19 군사합의 족쇄를 풀었다. 드디어 우리 스스로 발목에 채워놨던 족쇄. 북한은 진즉 이 족쇄가 없이 뭐 군사도발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해왔는데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국가로서 눈뜬 나라가 됐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하면은 그것의 10배를 돌려받는다. 이제 그런 것을 확실히 각인시켜야 한다. 우리의 뺨을 때리면 지들은 팔이 뽑힌다는 그러한 선례를 분명하게 각인시켜야 됩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하는 것, 하마스가 이스라엘 건드렸다가 돌아선 국제 여론, 뭐 특히 서유럽, 뭐 북미 대학생들 할 것 없이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있지만 여기에 이스라엘은 전혀 아랑곳 없이 이스라엘 뺨을 때린 자는 반드시 그 팔뚝을 뽑아버린다. 이런 각오로 지금 하마스를 그 마지막 순간까지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대북 확성기 부분인데요. 여기 빨간색 띠로 있는 이제 여기 있는 게 NLL 군사분계선 휴전선입니다. 이 휴전선 이북으로 빨간색은 그 우리의 이 이른바 대북 확성기 중에 고정식이 있습니다. 이 고정식 확성기는 이 빨간색은 주간, 그러니까 낮에 약 10km까지 대북 방송이 된다 이겁니다. 북쪽으로 10km까지 도달을 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황색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은 야간에 고정식 대북 확성기가 야간에는 약 24km쯤 도달을 한다. 그런데 이동식 대북 확성기는 거기에서 약 10km 이상, 그러니까 약 34km 정도까지 이렇게 도달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대북 확성기 언제든지 바로 재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9.19 합의 효력 정지, 안전핀 뽑힌 한반도 뭐 이런 제목을 뽑아놨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빅뉴스 중에 빅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실에서 마이크를 붙잡고 카메라 앞에서 이런 긴급 뉴스를 발표를 했죠. 동해 영일만 앞에 140억 배럴 석유, 천연가스 매장, 그래서 시추를 승인을 했다. 탐사 결과 공개 첫 국정 브리핑. 포항 영일만 앞바다, 거기에 매장돼 있는데 검증을 이미 거쳤다. 산유국이 현실화됐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나라 석유공사의 광개토대왕의 그 광개토 팀이 이제 1년간 심해 탐사를 했고, 매장량 분석을 세계적 석유 탐사 업체인 액트지오라는 미국 업체가 있습니다. 최종 결론이 석유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난 2022년, 그러니까 2년 전에 석유공사 내부엔 광개토 프로젝트 팀이 꾸려졌다. 이 팀은 우리 영토를 확장한 광개토대왕처럼 새로운 자원을 찾아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자는 목표로 결성이 됐다고 합니다. 1년간 우리나라 동해, 서해, 남해 해저를 탐사하면서 특히 경북 포항 인근의 동해에 집중을 했다. 광개토팀 지진파 쏘고 슈퍼컴퓨터 활용하고, 정부가 미국 업체 액트지오 평가 뒤에 반년간 그런 작업을 해왔고요. 국내외 검증단을 통해 3중, 4중 확인을 했다. 기존 동해 가스전의 300배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 현안 직접 브리핑은 처음 한 것인데, 경제성이 있으면 2035년 상업 개발이 된다. 전체 매장량의 75%는 가스고 석유는 25%다. 석유 최대 42억 배럴 매장돼 있다면 세계에서 11번째 매장량이 되는 셈이다. 가스 소비가 많은 중국과 일본이 인접해 있어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영일만 시추 성공률은 20%쯤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북해 브렌트유 그 유전은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그 석유량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북해 유전도 3%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동해안 영일만의 시추 성공률은 그곳의 7배. 그러니까 경제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시추공을 최소 5개를 뚫겠다라는 정부 방침이고요. 해저에 뚫는데 구멍 1개당 1,000억이 든다. 전체 다 합하면 5천억이 듭니다. 전체적인 경제성은 어떻게 되느냐? 동해 140억 배럴 석유 가스가 있는데 2천조 원 경제 효과를 추산할 수 있다.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이런 얘기를 했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저녁에 퇴근길에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 앞에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모든 사건의 원칙 기준을 견지하겠다. 이걸 강조를 했는데, 저희 이제 독자들께서는 이런 의견이 많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추상 같은 모습을 보이느냐? 김정숙 여사, 이재명, 조국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뭐 하고 있냐? 이런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 특검,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물론 통과가 되는 거는 별도,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거의 확실해 보이는 그런 특검법 발의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화영을 수사해온 검찰의 수사를 수사하겠다 이런 겁니다. 검찰을 특검하겠다 이런 거죠. 민주당이 하루에
한 건씩 특검하는 것이다. 민주당 1일 1특검. 이재명, 정청래 두 사람인데요.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요즘 아무 따뜻한 봄날인가 봅니다. 두 사람 표정이 이렇게 활짝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즘의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미소, 이런 활짝 웃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쌍방울 대북 송금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이화영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의혹,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뭔가 거래를 했다는 의혹, 그 다음에 수원지검에 술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 그 다음에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했다는 의혹,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인도에 셀프 초청을 해서 2018년 11월 4일부터 3박 4일 동안 갔다 온 것, 그 다음에 그 단골 디자이너의 딸, 단골 디자이너 청와대에 부정 채용한 것, 그 다음에 기내식 6,292만 원 의혹,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김정숙 종합특검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네, 정부가, 복지부가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의정 갈등, 의사와 정부의 갈등 출구를 찾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공의 대책을 발표하는데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 국가고시는 예정대로 시행합니다.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할 방침이다. 돌아오지 않을 전공의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구분해서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계획 확정으로 의대 증원이 일단락된 상황에서 더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끌려다니지 않고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원칙에 따른 입장 수립에 많은 저희 독자들은 환영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번에 이혼 항소심이 나온 지 4일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SK 국가 경제 영향받지 않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혼 항소심 4일 만에 이런 입장문을 발표를 했고, 심려를 끼쳐 국민들께 죄송하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계열사 CEO 회의를 소집하고 이례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개인적인 일로 SK 구성원과 이해 관계자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SK와 국가 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지난 71년간 쌓아온 SK그룹의 가치와 그 가치를 만들어온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어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지만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했고,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은 이제 최태원이라는 한 개인,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한 문제다, 이렇게 이를 SK그룹 전체로
확대해서 연결시키는 이제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독자들 반응은 어떨지요? 정부가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해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안을 발표를 했는데 상장 기업이 돼도 중견기업이 돼도 상장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돼도 7년간 세제 혜택을 그대로 주겠다 이런 겁니다. 피터팬이라고 하는 그 동화 속 주인공은 시간이 흘러도 어른이 되지 않죠. 계속 어린이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에도 각종 혜택이 줄어들까 염려되어서 중소기업에 머무르려고 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됐다는 겁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7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돼서 세제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터팬 증후군, 이 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터팬 증후군 해소한다. 기업이 중소에서 중견으로 성장을 해도 7년 동안 세제 혜택을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중앙일보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여의도 권력이 이재명에게 넘어간 건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했네요. 조금 더 살펴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유조선에서 삼겹살 파티 중이다. 탄핵은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무튼 인화물질 옆에서 불놀이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제 두 위험물질이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심지어 유조선 위에서 불을 피우고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부제 좀 볼까요? 임기 단축 개헌안에 가장 당황해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 아닌 이재명 대표다. 왜? 임기 단축과 관계없이 개헌안이 발의되는 순간 그 주도권이 대통령한테 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나보고 싸가지 없다고 하지만 명패 집어던진 사람도 대통령이 됐다. 이재명이 중도 이미지, 협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인상적이다. 대선 승자에 가장 근접했다. 뭐 이런 의견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던데요. VIP 경로설은 망상이다. 이렇게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을 기소했던 그 군 검사를 영장 조작 혐의로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박정훈 대령 측은 또 다른 수사 외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가 영장 청구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군사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 한국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국군 최고의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9일 군 검사 A 소령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사건 피의자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본부는 A 소령을 상대로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한 경위,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위, 영장 청구서 작성 과정 등을 확인하면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소령은 박정훈 대령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한 바 있습니다. 네, 멕시코의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을 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61살 된 정치인입니다. 멕시코 집권 여당인 국가재건운동의 대선 후보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여기서 승리를 했습니다. 멕시코에서 여성 대통령이 나온 것은 200년 전 헌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특검 공화국이 되고 있습니다. 1일 1특검 이런 상황을 빚어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 상태를 좌시할지 저는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